네, 세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해외 직투 시간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PC 여전히 좀 많이 쓰시고요.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그를 대체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기에서 반도체 관련해서 모바일 칩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은 과연 어딜까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먼저 기업 소개부터 함께 해보시죠. 네, 컴퓨터에서 두뇌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중앙처리장치 CPU입니다. 이 스마트폰을 포함한 모바일 기기에서는 이러한 CPU에 해당하는 프로세서가 따로 탑재가 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프로세서를 만드는 영국의 반도체 회사 암홀딩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암홀딩스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러한 이 프로세서와 함께 시스템과 플랫폼, 또 소프트웨어를 제작하고 설계, 라이선스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 반도체 기업하면 퀄컴과 인텔과 같은 전통적인 기업들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업들과는 다르게 이 기술을 지적 재산 형태로 라이센싱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모바일 칩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전 세계 모바일 기기의 90% 넘는 기기들이 이 암홀딩스의 칩이 탑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모바일 기기뿐 아니라 이 태블릿 PC에서도 31%가 넘는 기기들이 이 회사의 칩을 탑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스마트폰 없이 하루도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이 모바일 기기들이 대중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바일 칩 시장을 주도하는 회사 암홀딩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자, 영국의 암홀딩스입니다. 뭐 컴퓨터에 들어가는 이제 프로세서 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컴퓨터보다는 이제 최근에 이제 모바일 칩으로 전 세계 모바일 이 기기의 90% 이상의 이 회사 칩이 좀 들어간다고 하니까 점유율이 상당하죠. 맞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결국 이제 실적으로 이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주가 매력도를 높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세한 기업 소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NH투자증권 김규배 차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암홀딩스 사실 뭐 영국의 어떤 이 IT 기업이나 이 칩 기업 사실 좀 우리에게 생소합니다. 암홀딩스 근데 의외로 지금 보니까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그런 기업이네요. 먼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영국 런던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암홀딩스라는 회사입니다. 종목 코드는 ARM을 쓰는 회사이고요. 반도체 칩 설계로 굉장히 그 세계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시가총액은 약 26조 3,073억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일평균 거래량도 100만 주 이상 꾸준히 기록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난 1999년 잉글랜드 캠브리지에 본사를 소재를 하면서 지금 현재 3,200명의 종업원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요. 주로 그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가 도구 설계, 제조, 라이센싱 사업을 통해서 매출을 발생시키는 그런 형태의 회사입니다. 특히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사업 모델을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지적 재산권을 중심으로 프로세서 라이센싱을 약 1,200개가량 보유를 하고 있는 정말 그 기술력과 지적 재산권이 너무 우수한 그런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앞서 그 전 세계 모바일 칩에 대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고요. 또한 계속해서 최근에 사물 인터넷과 관련돼서 과연 누가 수혜주가 될까 많은 분들께서 고민하실 텐데 아무래도 칩을 만드는 회사가 1차적으로 수혜를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한번 주목을 해서 보셔야 되는 회사다 생각돼서 오늘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반도체 기업 가운데 이 칩 하나의 싸움이 엄청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제대로 잘만 만들면 그야말로 이 로열티, 지적 재산권으로서 꾸준히 좀 기업이 이어갈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라이센싱이 1,198개라고 하니까요. 엄청난 알짜배기 회사가 또 아닐까 이런 생각을 그렇습니다. 해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컴퓨터 칩 하면은 인텔 아니면 AMD 이런 기업들만 알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PC 시장이고 이 모바일 시장에서는 이렇게 독보적인 존재라는 이런 기업을 또 접한다는 것도 참 우리가 그동안 왜 우리가 잘 몰랐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예. 맞습니다. 이 사업 부문은 또 어떻게 영위가 되고 있는지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사업 구조 한번 살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PC에 칩 하면 인텔이 생각나는 것처럼 모바일 칩 하면 이 ARM 홀딩스가 생각이 될 정도로 이미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매우 유명한 종목입니다. 이 회사의 그 매출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던 그 모바일 칩 관련된 사업 부분이 전체 매출의 83%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그 시스템 디자인 같은 부분도 약 5%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사물 인터넷을 비롯해서 모바일 중심의 어떤 그 산업이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PC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그런 칩 산업들이 앞으로는 점점 더 모바일 중심으로 생태계가 이어지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특히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종목 수익률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장단기적으로 이 주가 흐름, 사실 영국 주식의 주가 흐름을 저희가 관심 있게 볼 기회가 많이 없거든요. 어떤 흐름을 좀 이어져 왔는지, 그리고 또 실적 같은 경우에는 최근 전망이 또 어떤지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요즘 최근에 워낙 중국 주식이 뜨겁기 때문에 중국 주식에 많이 관심들을 가지실 텐데요. 의외로 중국 주식보다 더 지금 화랑 장세를 보이고 있는 게 영국 시장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보는 그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특히 그 ARM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시장에서 독보적인 그런 지위를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수익률도 계속해서 꾸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회사 주식을 3년 전부터 투자를 하셨으면 아마 마이너스 나는 일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3년 전에 주가 수준이 599파운드를 기록해서 당시에 투자하셨으면 약 91%, 그리고 지난 1년 전에 투자하셨어도 약 22% 정도 수익률 보실 수 있는데요.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화끈하게 올라가는 종목들도 좋지만, 이렇게 꾸준하게 계속해서 올라가서 지지 않는 전략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투자 수익률 면에서는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근거로 일단은 실적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역시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상적인 그런 그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2015년도에도 계속해서 기대가 되는데요. 분기별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5월 31일까지의 매출액이 약 3,743억인데요. 8월 같은 경우에는 3,900억, 그리고 마지막 11월 같은 경우에는 4,400억 정도 기록을 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분기별로 실적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주가도 최근에 계속해서 오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기업에 대한 어떤 매력도, 투자 매력도 우리가 어디서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장 자체가 전체 이제 모바일 기기 시장 쪽으로 옮겨지고 있는데 2020년도까지 이 모바일 칩 시장 규모가 우리나라 돈으로 약 4조 340억 정도 이렇게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라이센싱과 관련된 이 수입이 굉장히 짭짤한 그런 회사인데요. 특히 64비트 안드로이드 칩 로열티 수입이 계속해서 증가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이 20% 이상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그 매출액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회사가 갖고 있는 중장기적인 그런 사업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2016년도까지 48코어 칩이라는 새로운 반도체 칩을 공급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반도체 칩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서비스라든가 오프라인 시스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주력으로 사용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조금 미리 좀 발톱을 좀 드러냈다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 인텔과 한번 경쟁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지금 야심찬 계획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물 인터넷용 관련된 그 칩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장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올해 2015년도까지는 아직 4조 원 규모지만 앞으로 사물 인터넷은 전 세계 그 IT 인더스트리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화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칩을 만드는 회사, 이 센서를 만드는 회사 등이 앞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칩은 ARM 홀딩스, 그리고 센서는 미국의 하니웰 같은 회사들이 계속해서 사물 인터넷의 가장 큰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물 인터넷 수혜주까지 이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의 발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외국계 기관들 이 기업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투자 의견들도 좀 짚어주시고요. 장단기 전략은 우리가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차트 보면서 또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외국계 의견들도 대체적으로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4월 13일 날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수익률을 상회할 것이다 해서 목표가를 1250파운드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간밤에는 약 1.4% 빠져서 1144파운드로 기록을 했었는데요.
뭐 골드만삭스를 비롯해서 BNP 파리바 같은 그런 대형 회사들은 계속해서 시장 수익률은 상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그 앞으로 중장기적인 전망은 계속해서 좋아 보인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차트를 보시면서 한번 매수 타이밍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그 차트를 길게 놓고 보시면 오랫동안 회사가 박스권에서 형성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데요. 뭐 특별한 그 이유는 없습니다. 뭐 다른 회사들, 특히 미국 시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유럽과 미국에 동시에 투자하는 그런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이 좋으면 미국 시장, 그리고 영국 시장이 좋으면 영국 시장으로 옮기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 3년 동안은 뭐 박스권에서 형성을 하다가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 중심으로 이렇게 매집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을 조금 유심히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크게 큰 수익률은 아니더라도 짭짤한 정도의 수익률은 계속해서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빠지면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정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21선에 가까이 왔을 때 그때 매수 전략을 취하시고 기다리셨다가 또 차익 실현을 하시고 이런 좀 약간 반복적인 플레이를 하면 굉장히 좋은데요. 워렌 버핏이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죠. 복리 효과를 가장 이용하는 것이 좋은 투자 전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이렇게 실적 좋은 회사들 유심히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꾸준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칩 내에서 이 안드로이드 칩의 로열티 수입은 꾸준히 증가하고, 그러니까 안정성도 잡고 있고, 또 앞으로 사물 인터넷의 지능형 칩에 대한 성장성까지 확보하고 있어서 정말 그야말로 꾸준히 들고 갈수록 좋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분할 조정 시에 매수 관점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라고요. 암홀딩스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김규배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장님.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해외 직투까지 저희 토마토 모닝쇼 2부 순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 3부에서는 국내로 또 눈을 돌려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